嗨，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파고다 HSK의 최지은, 신보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6월 시험 대비 HSK 6급 적중 특강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와, 벌써 6월이 되었네요, 선생님. 맞아요. 이제 여름 방학 맞이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 시험 대비해서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직도 자신감이 많이 없으시다면 저희 두 선생님과 끝까지 마무리 잘 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달 시험 난이도부터 살펴볼까요? 네. 선생님, 지난달에 어떤 영역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듣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일단 듣기 같은 경우 평소에는 1, 2부분은 무난하게 나오고 3부분만 어렵게 나오는 이런 추세이긴 했었었는데 지난달은 2부분도 어렵고 3부분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어휘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서 저는 듣기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독해는요, 또 듣기랑 균형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3, 4부분이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워낙에 독해 1, 2부분은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 2부분은 살짝 어렵고 3, 4부분은 매우 무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듣기보다는 독해가 조금 더 낮은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기는 어땠나요? 쓰기는 똑같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지면 또 안 되고 또 너무 쉬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쓰기도 무난하게 나오고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는 줄거리 별로 어려운 거 없지만 근데 마지막에 겨훈 글이 나왔으니까 겨훈 글이다 보니까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중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듣기가 가장 어렵고 쓰기가 그나마 좀 무난한 난이도, 전체적으로는 중상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난달 시험은 이렇게 살펴봤고 저희가 일단 이번 달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겠죠? 이번 특강의 주제는 이러합니다. 듣기, 독해, 쓰기 모두 다 저희 두 선생님이 핵심만 뽑아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듣기, 독해는 저 최지은 선생님이, 그리고 쓰기는 저랑 같이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먼저 듣기 1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네, 듣기 1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듣기 1부분은 A, B, C, D 어휘와 음원의 어휘가 똑같이 겹쳐져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지만 이야기 유형, 특히 고대 지문 이야기 유형 같은 경우는 소리가 겹쳐져서 정답이 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되어야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런 동의어 표현들을 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먼저 첫 번째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被传为千古之화. 여기서 지하화라는 표현은 미담이란 뜻이죠. 천고의 미담으로 전해지다라는 뜻인데 천고의 미담으로 전해졌다라는 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을 대체할 만한 표현으로 受到了广泛欢迎이라는 표현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광범위한 환영을 받았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실은 사랑을 받다, 환영을 받다, 관심받다, 칭찬받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듣기 일부분에서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他得到了重赏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重赏이라는 표현은 후한상 혹은 이제 뭐 굉장히 큰 상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고대에 큰 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황제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는 큰 상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황帝, 황제가 奖励了他, 그에게 奖励를 해줬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奖励라는 표현을 잠깐 보시면은 장려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라 보통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조금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칭찬하는 것을 奖励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한 상을 주면서 칭찬하다라는 개념으로 奖励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 皇帝, 황제가 把他, 그를 任命为 뭐뭐로 임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任命为 뒤에는 어떤 직책 이름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직책을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任命为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직책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황제가 그를 어떤 직책으로 임명했다는 건 그를 매우 신임하고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황디欣赏타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欣赏이라는 표현이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고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음악이나 풍경 같은 것과 같이 쓰일 때는 감상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지만 사람과 같이 쓰이게 되었을 때는 시환의 동의어가 될 수 있는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표현 정리를 다 해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A, B, C, D 어휘에 좀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겹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겹치지 않는 표현들 위주로 미리 보기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이주어 할 때 이 오이라는 표현은요.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라서 뿌나 메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B번의 쪼어비 이 단어는 부정행위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受到了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나? 황帝的 황제의 赞赏을 받았대요. 여기서 赞赏 이 단어는 칭찬이라는 의미가 되다 보니까 황제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표현이었는데요. 사랑받다, 환영받다, 그리고 칭찬받다, 관심받다 이런 표현들이 보통은 정답이 잘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수가 높다. 까지 보시면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보기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아까 논외로 쳤었던 겹쳤던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었었습니다.北宋, 북송에 옌슈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 이름 뒤에 있는 부분부터 저희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저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는 표현과 주청이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什么什么著称 이렇게 써주시면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정실, 성실함으로 유명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성실함으로 유명했는데 14살 때 그는 받들었대요. 황帝之命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참가했습니다. 가오시. 이 사람이 발견을 했대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 뒷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考题是自己刚做过的 시험 문제가 본인이 방금 푼 적이 있었던 그런 시험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방금 풀었던 문제가 나오면 아싸 이거 내가 풀었던 건데 하고 좋아하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뒷부분 보시면 지오 바로 로시 여실이 向皇帝禀报 라고 적혀 있는데 이 표현도 한번 같이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向 동그라미, 禀报 동그라미. 누구를 향해서 보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실히 황제한테 다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제가 풀었던 문제인데요 하고 보고를 하면서 并请求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느냐? 뒷부분 전체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更换 试题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다시 교체하는 걸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황제가 어땠겠어요? 皇帝被他的诚实品质 황제는 그의 성실한 인품에 감동을 하게 되었고 变츠 여기서 지금 츠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표현 같은 경우는 하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츠라는 표현 뒤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 뒤에 동진사 출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동진사 출신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표현이긴 한데 외울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사했다? 동진사 출신이라는 직책을 하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안 외워도 되는 직책 이름이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A, B, C, D 단어랑 겹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건 황제가 그에게 동진사 출신이라는 직책을 하사했다는 건 그를 매우 좋아했고 환영했고 칭찬했다는 뜻이 되는 거구나.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답은 10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듣기 1부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제는 듣기 2부분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챕터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 2부분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듣기 2부분이 일반적으로 자이팡 부분이잖아요. 인터뷰 부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뷰는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와 대답자의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질문과 대답 한 대화에서는 정답이 무조건 하나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질문 부분에서도 정답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답 부분에서 정답이 더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인터뷰 부분은 굉장히 들을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답을 쏙쏙 골라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페이크에 속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이크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而不是이라는 말에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而不是이 단어가 뭐뭐가 아니라 라는 뜻이거든요. 확실히 뭐뭐가 아니라 라는 표현과 같이 쓰이게 된다면 그 표현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면서 관련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17번의 질문과 A, B, C, D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 男的是如何控制 남자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느냐 课堂气氛 교실의 분위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17번 질문의 키워드는 치펀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A, B, C, D에서 중요 표현들을 딱딱 골라서 그 표현들이 겹쳤나 안 겹쳤나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A번에서 邀请, 초청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초청하느냐? 成功人士, 성공한 인사를 초청하다. 그래서 A번의 포인트는 邀请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B번. 和听众互动 여기서 互动, 이 단어는 상호작용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 보니까 B번에서의 포인트는 互动. 그 다음에 C번 掌控, 整个现场 할 때 이 掌控이라는 단어가 전체를 지배하고 장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목적어 같이 붙여서 전체 현장을 장악합니다. 지배합니다. 여기서는 掌控이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D, 分享. 이 단어 참 중요하죠, 여러분. 分享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가 밑에도 나와 있는데 공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옆에 있는 찡이랑 같이 붙여서 경험을 공유하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나와 있는 气氛이라는 표현이 여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您的课气氛很有感染力. 당신의 수업의 분위기가 매우 감화력이 있습니다. 这是所有的老师. 이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都需要具有的能力吗? 모두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능력입니까? 이것은 天生的, 이건 천성적인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노력해서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남자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답 부분은 보통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을 잘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这是 이것은 用自己最大的热情, 본인의 가장 큰 열정을 사용해서 和大家 모두와 分享 공유하는 겁니다. 我的经历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를 듣고 分享 찡리가 겹쳤구나 라고 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뒷부분을 듣다 보면 또 페이크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而不是掌控整个现场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맨 끝에 들린 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맨 끝부분 掌控 现场 이거 듣고 10번이 정답이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而不是 뭐뭐가 아니라 라는 표현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10번은 오답이고 정답은 D번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정답을 찾게 되었으니 이 대화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제 나머지 부분은 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18번 질문에서 上课的先决条件是什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보면 선결 조건이에요. 근데 선결 조건이라는 것은 먼저 결정되어 있어야 될 조건이라는 뜻이 되다 보니까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결 조건으로 무엇이 있느냐? A, B, C, D 보기 분석 좀 해보도록 할게요. 1번 要感兴趣, 흥미를 느끼게 된다. 지금 여기서는 兴趣라는 표현이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B번 善于倾听. 칭팅이라는 표현은 경청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청을 잘해야 된다. B번에서의 포인트는 칭팅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C번 阅读라는 표현은 읽다 라는 의미죠. 무엇을 읽느냐? 相关书籍, 관련 서적을 읽습니다. 여기서는 阅读라는 표현이 포인트. 마지막으로 네 번째 D번 가보도록 할게요. 拥有. 일단 拥有라는 표현을 해석할 때는 그냥 有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있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优秀的团队, 우수한 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拥有라는 단어가 있다,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라는 의미가 되다 보니까 해석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여기서의 포인트는 오히려
용요보다는 우수한 팀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ABCD를 본 다음에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서도 질문자가 얘기합니다. 您觉得 당신 생각엔 上课的先决条件是什么? 수업의 선결 조건, 전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면 분명히 대답 부분에서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답이 꽤 앞에 나와 있습니다. 我觉得最重要的是兴趣.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건 흥미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A번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일단 ABCD부터 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ABCD에서 똑같이 겹치는 소리가 들린다면 바로 정답을 체크해 줘야 되겠지만 얼부시를 들렸다면 얼부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듣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만화의 特点, 만화의 특징이 在于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在于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있느냐? 뒷부분 전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뒷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그가 是否受到 여기서 是否라는 표현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니까 그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요? 事物的限制 사물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다시 볼게요. 만화의 특징은 그것이 사물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사실 이 컴마 뒤에 있는 문장은 딱히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컴마 앞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부분에서 电影相比 라는 말이 나왔네요. 相比, 서로 비교하여 라는 뜻이죠. 근데 이 표현 같은 경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相이라는 단어는 서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있을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앞에 뭐뭐와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뭐뭐와 서로 비교하여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화와 서로 비교하여 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는 和电影相比 라고 써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相比 앞에 和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和什么什么相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앞에 동베이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차피 동물 이름이다 보니까 뭐 동북호랑이라고 보셔도 좋고 아니면 뭐 시베리아 호랑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이 뒷부분을 살펴볼게요. 분포하다라고 해서 分布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중국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야조 동베이부를 분포하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주 동북부를 분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사실 이게 한국어로 굉장히 어색하죠. 어떤 장소를 분포하다라는 표현은 해석이 어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分布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었을 때는 뒤에다가 在를 써줘야 장소를 쓸 수가 있고 혹은 在가 아니게 되었을 때는 위를 써줘야 같이 장소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在랑 위를 붙여서 어디에 분포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분포하다 뒤에 在 혹은 위가 없이 바로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分布在 혹은 分布于라고 붙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은 이 分布 뒤에다가 在나 위를 안 써서 틀린 문장으로 나오는 그런 유형이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가시기 전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앞에 시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몰랐다면 그냥 내가 모르는 고유명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자 뒷부분에 다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著名的商业区之一라고 해서 시단이라는 곳은 유명한 상업구역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컴마 뒤에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日均客流量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보게 된다면 하루 평균 손님이 흘러가는 양, 다시 말해서 손님 유동량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루 평균 손님 유동량이 将近20万以上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将近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원래 将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근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근접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절대 이상과 같이 쓸 수가 없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우리나라 말로만 보면 이게 딱히 안 틀린 것 같거든요. 20만 이상에 근접하다. 이게 왜 틀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근접하다라는 것은 이상과 이하를 모두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상이라는 표현은 이상만 포함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같이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주세요. 어디에 근접하다라는 것은 이상, 이하를 다 포함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상이랑만 같이 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지양진과 이상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상만 없애주시면 올바른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양진 20만, 20만에 근접합니다. 이렇게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독해 1부분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지금 여기서의 주어가 绿色植物, 녹색 식물 이란 말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로는 여우로 빠지게 되었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우에 대한 목적어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쭉 보다 보면은 더 뒤에 效果, 효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녹색 식물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효과인가 중간 부분 볼게요. 天然的 천연적인 空气调节器, 공기 조절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起作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 저희가 作用이란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作用은 작용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다가 起 혹은 起따오를 붙이면 어떤 작용을 하다라는 술목 구조가 성립이 됩니다. 起作用, 起따오作用이런 식으로 같이 암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용을 하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중국어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이게 한국어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녹색 식물은 천연적인 공기 조절기에 효과가 있다, 작용하다. 지금 여기서는 작용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해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조용 부분만 없애주시면 올바른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독해 1부분 몇 가지 포인트들을 살펴봤어요. 和什么什么相比, 뭐뭐와 서로 비교하여. 그리고 분포하다, 分布 뒤에는 짜이나 유를 붙여야 장소를 뒤에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과 작용을 하다라는 표현은 두 개 다 비슷한 의미가 되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쓰면 해석이 어그러진다라는 점. 그리고 어디에 근접하다, 지양진이라는 단어는 이상과 쓸 수 없다라는 점. 이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독해 2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해 2부분은 빈칸 채워넣기 문제죠. 이 독해 2부분은 사실 A, B, C, D 단어에 있는 어휘들 열심히 외워주시고 짝꿍 표현들 많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험에 나왔었던 중요 표현들 제가 좀 찍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여우란, 이 단어가 유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우란 뒤에는 보통 장소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중국의 장소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명성고지, 명승고적을 유람하다. 이라는 표현도 같이 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두 번째 표현 가볼까요? 释放. 원래 여러분 释放, 이 단어가 한자 그대로 보면 석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석방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석방이란 뜻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방출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시험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출하다라고 봐서 释放能量 이렇게 보시면 에너지를 방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释放 같은 경우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烦恼, 고민이라든지 야리, 스트레스 이런 표현과도 같이 쓸 수가 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줄에 激发라는 표현 별표 치고 꼭 암기해 주시도록 할게요. 激发 무슨 뜻이죠?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개념을 불러일으킬 때 쓸 수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创造力라고 해서 창조력, 창의력이란 말을 넣어놨는데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다 이거 말고도요. 모든 정신적인 개념과 다 같이 쓸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호의식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것들도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옆으로 넘어가서 조금 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술목 구조로 使用, 语言, 언어를 사용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중간에 있는 요 네 글자거든요. 사실 시험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통수라는 단어가 통속적이다라는 뜻인데 통수라는 표현과 이동을 같이 붙여서
하나의 네 글자짜리 표현이 되는 겁니다. 통속적이고 이동, 이해하기 쉽다.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간결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결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빈칸이 통수 부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밑에 줄을 보시면 안자오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는데 안자오 무슨 뜻인가요? 뭐뭐에 따라서 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안자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 옆에다가 적어 놓은 것처럼 츠쉬 이 단어가 차례란 뜻이에요. 차례에 따라, 순서에 따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规定 규정에 따라, 政策 정책에 따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사실 안자오 자체는 매우 간단한 단어이다 보니까 안자오랑 같이 쓰일 수 있는 표현들 같이 암기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츠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례, 순서란 뜻이 되다 보니까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순서에 따라, 차례에 따라 바일리에 배열이 됩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맨 끝에 있는 정시엔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정시엔이라는 단어가 어떤 양상을 띠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보시면状态, 상태를 띠다, 상태를 나타내다 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정시엔에다가 별표를 쳐드린 이유는 이 표현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태를 띠다, 상태를 나타내다, 特征이라고 해서 특징을 띠다, 마지막으로趋势. 이 단어가 추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띠다, 추세를 나타내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듣기부터 독해 2부분까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신보 선생님과 함께 쓰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好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쓰기 부분을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가 5월달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首先呢, 5月份的考试里面呢, 인물 이름은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잘 쓸 수 있고 또는 많은 시간 들여서 외울 필요가 없는 商人, 이름만이고 신분을 나왔고 第二个呢, 중요한 거는 이 스토리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옥 또는 어떤 돌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키워드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지 우리가 크게 줄거리 파악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는 玉石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는石头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玉石랑石头 둘 다 외워주셔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는 첫 번째는 우선 어떤 되게 부자가 되는 또는 어떤 商人가 있는데 어떤 계기에 이商人이 买了一块玉石 어떤 玉石를 샀어요. 그래서 이 玉石 너무 좋아해서 对他爱不释手 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그 물건 너무 아끼고 그래서 对他爱不释手 但是呢 중간에 이 商人이 두 번이나 파산 위기가 겪었는데 다 하나하나씩克服, 이이克服了. 누구 때문이요? 사실 이 玉石라는 거. 마지막에 나는 파산을 위기가 겪을더라도 나는 玉石를 가지고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힘 때문에 계속 버티고 극복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의외스럽게 发现呢它只是一块普通的石头 玉石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신념을 무너버렸고 破产了 했다. 이거는 마지막에 결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겨훈이 나오고 그래서 겨훈을 잘 써야 되고 이번 5월달 시험 가장 중요한 거는 겨훈. 我们一定要把这个哲理给它 깊게 파악하고 잘 써야 돼요. 그래서 哲理랑 같이 합쳐서 살펴봤을 때는 되게 어울리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는 一块石头的价值 이거는 마지막 문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价值라는 단어로 살려서 一块石头的价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두 번째는 非常简单 주인공 이름 商人 그 다음에는 키워드 단어랑 합쳐지면 돼요. 商人的玉石 여기서는 왜 큰 다음편을 쓰냐면 玉石가 사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잖아요. 그냥 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玉石가 아니라 가짜 또 추상적인 뜻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쓸 때 그 명사 양옆에다가 큰 다음표를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고 다음에는
여기는 마지막 문단에서 추출되는 제목인데 名叫希望的玉石 이따가 우리가 비슷한 그 마지막 문단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여러분 아이보시셔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비슷한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首先呢 이런 내용이 있는데 큰 문단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 문단을 딱 눈에 들어오자마자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首先呢 第一个 첫 번째는 可是 뒷부분 먼저 살펴보고 왜냐하면 可是呀, 但是呀, 不过呀, 然而啊 또는 突然啊, 没想到 이러한 표현들 뒤에는 다 중요한 또는 반전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어떤 반전 상황이 생겼는지 여러분 꼭 파악하셔야지 줄거리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可是 뒷부분 먼저 살펴보면은 可是呢朋友却说那并不是玉石只是一块普通的石头 여기까지 마침표 마무리할 때까지만 잘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뭔가 사건이 앞에 발전이 있지만 중간에 이런 반전이 생겼다. 어떤 반전이냐면 이 돌은 진짜 옥돌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돌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유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근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所以朋友说的啊这不是真的玉石这是一个假的石头所以呢商人 어떠냐요? 商人呢不信안 믿어요. 所以呢他拿到专家那里去鉴定 감정을 받았는데 然后呢果然是一文不值的赝品 여기서는 여러분 좀 걸릴 수도 있어요. 赝品라는 단어는 난 처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但是呢不重要啊我们呢可以猜一下 무슨 뜻일까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앞에 果然是 역시 果然으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果然은 이제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검증을 받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역시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果然이라는 내용은 이제 앞의 내용 맞다는 말이고 맞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一文不值的赝品은 앞의 내용을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一文不值的赝品은 是什么意思呢? 就是이 뜻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돌이다. 진짜 돌이 아니다. 그래서 옌핀이라는 진짜 뜻은 가짜다, 짝퉁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돌이다, 가짜 옥돌이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고 다음에는 商人大失所望 大失所望도 처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 표현이고 왜냐면 얘는 실망하다의 뜻이니까 很失望的意思 실망의 成语 실망하다의 사자성어 표현이고 大失所望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이제 주인공의 심리 이러한 이야기를 겪은 다음에 주인공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 변화가 있는지 여기까지만 잘 잡아주고 사실 뒤에는 안 봐도 되는 게 앞에 살짝만 보면 他失望的是什么 对吧? 실망한 거는 뭐뭐가 뿐만 아니라 또 뭐뭐가 있다. 그래서 실망한 내용은 여기 괄호 내용 안에다가 구체적으로를 제시를 했어요. 그 구체적인 실망하는 내용 우리가 쓸 필요가 없고 그냥 크게 파악하시면 되고 너무 실망스럽다. 就可以了. 所以呢, 이 문단 내용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상황의 변화. 이제 진짜 돌 아니라는 진짜 옥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고 두 번째는 第二个呢就是 이런 상황을 발견한 다음에 주인공의 심리 변화 很失望大失所望都可以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这里 앞에 내용 有一天商人的古董爱好者朋友 就是 이러한 친구 什么朋友呢古董爱好者朋友 골동품 되게 좋아하는 이런 친구가 看到了他的玉石但是呢在这儿
可是를 그냥 쓸 수도 있어요. 但是呢, 여기서는 우리가出乎意料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出乎意料的是什么呢? 出乎意料的是는 생각지도 못한 건, 뜻밖인 건 뒤에는 반전 상황을 붙여서 쓰면 되고,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여러분 이제 6월다 시험에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얘는 可是啊, 然而啊, 또는 没想到啊, 이런 간단한 되게 보통적인 접속사를 대신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好,出乎意料的是呢, 朋友 이제 친구 같이 오면 되고, 부사 却说什么呢? 那只玉石只是一块普通的石头. 于是 이제 이어서 자연스럽게 접속사를 갖다 붙여주시고, 그래서 于是呢, 商人拿到了专家那里去鉴定. 结果 결과는 果然是赝品.赝品은 모르겠다, 비슷하게, 对吧? 果然是一块普通的石头 해도 되고, 또는 果然是假的赝品을 비슷한 표현, 간단한 표현, 假的 해도 돼요. 然后呢, 商人 심정 붙여주시면 되고, 大失所望. 大失所望 너무 어렵다 하시면 너무 실망스럽다, 十分失望 해도 되고, 또는 失望极了 해도 돼요.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문단 내용을 완성할 수 있어요. 所以呢, 注意一下,在这一段中呢, 我们需要注意的方法呢, 就是每看这种长的段落的时候呢, 一定要注意这种可是啊, 但是啊, 这种전원 접속사 잘 뒤에 내용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 내용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好,那么我们来看一下第二个。第二个的话呢, 在最后的这一段呢, 出现了 겨훈. 겨훈은 사실 줄거리보다는 여러분 기억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줄거리는 아무래도 장면성이 있는데, 但是呢, 그냥 겨훈만 이제 쭈루룩 한 문단 크게 나오면은 어디부터 봐야 할까, 뭘부터 기억할까 조금 망설일 수도 있어요. 首先呢, 如果在最后的这一段呢，出现了很长的一段哲理的时候呢，我们要先看什么？ 일단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표현은 이 마지막 문단에서 계속 언급을 되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 단어를 한번 파악하시면 그 다음에 관련하는 그 문장들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来比如说看一下最后的这一段啊，其实呢石头是否有价值不重要，因为呢它就放在那里， 그 돌 자체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그냥 거기에 있는 거고, 在不动的情况下,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500万元与一张白纸的价值是一样的。人人的心中都有那么这么一块石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이런 돌이 있다. 当人们认为那块石头的价值不菲时, 在这儿啊, 价值不菲라는 표현은 여기서 菲 삼성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当所有的人都认为这块石头价值不菲是什么意思呢？就是价值很高的意思。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돌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할 때, 它变价值不菲, 그러면 그 돌은 가치가 높아요. 但是呢, 当人们认为它不值一文, 在这里啊, 不值一文도 되고, 一文不值도 돼요. 不值一文, 一文不值는 같은 뜻이고, 什么意思呢? 就是한 푼의 가치도 없다. 그럼 사람들은 이 돌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돌은 그냥 가치가 없는 거고, 这块石头的名字就叫做希望. 사실은 조금 어렵고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什么意思呢? 여기 마지막 겨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돌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문 내용하고 돌하고 이제 연결시켜줘서, 所以呢, 人们的心中的希望, 이就是사람들 마음에서 이 희망이라는 거는 도대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는 사실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물건은 또는 그 희망이 가치가 얼만큼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价值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을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교훈에서 哲理에서는 우리한테 가치, 우리의 가치를 강조를 하고 싶은 거구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 其实呢石头是否有价值呢并不重要。重要的是什么呢？人们怎么看待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다, 어떻게 보다, 人们怎么看待石头的价值这个石头是什么呢? 여기서 말하는 石头的价值는 그냥 돌 지칭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는希望를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그런 희망 또는 그런 신념이라는 거는 도대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한테 달려있다. 본인의 생각한테 달려있다. 이런 내용이 好，所以呢，在看最后的这种긴哲理的时候，非常长的哲理的时候呢，大家一定要注意啊，不要去仔细的 여기다가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는 价值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되었다 하면은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가치를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핵심적인 빈출 단어 또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핵심적인 생각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연습을 하나 해볼 거고 이것도 똑같이 마지막 겨훈 문단에서 나오는 글인데 여러분 같이 살펴보시고는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미 표시를 해놨지만 什么呢? 相信自己를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고 또는 여기는 살짝 변형해서 自信 둘이 같은 말이에요. 对吧? 好,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当全世界的人都在怀疑你的时候呢你是否还能坚持相信自己这一点非常重要下面呢只有相信自己才会有行动的欲望 자신을 믿어야지 움직이는 그런 욕망이 생기고 行动多了 행동이 많아지면 才会有经验 下面呢 경험이 풍부해지면 才会有业绩 그러면 업적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所以呢唯有自信才能把一件看似荒唐的事情变成可能在这儿呢唯有是只有的意思啊只有自信呢 자신감을 가져야지 자신을 믿어야지 才能把一件看似荒唐的事情荒唐的就是 터무니없다的意思啊 터무니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变成可能 이러한 일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相信自己相信自己相信自己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한마디만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훈을 한마디 줄여주면은 相信自己才是最重要的,对吧? 왜냐면 자신을 믿어야지 이러한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뭐가 강조하냐면 相信自己是最重要的,对吧? 所以呢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여줄 수가 있고 또는 좀 길게 쓰면은 사실 마지막 문장을 꼭 외워주시고 그대로 옮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만약에 이제 마지막 문단 읽을 시간이 없다 하면은 마지막 문장을 꼭 먼저 집어서 외워주시면 가장 좋아요. 왜냐면 보통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또는 결론을 내는 거는 마지막 문장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잘 파악해 주시고 기억해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조금 길게 요약하면은 唯有相信自己 여기서는 唯有도 되고 只有도 되죠. 只有相信自己呢才能把一件不可能的事情变成可能 이렇게 또 길게 쓸 수가 있는 거죠. 好的，以上呢就是我和齐恩 Sam 为大家准备的考试的内容，然后希望大家呢在6月份的考试中取得一个好的成绩，度过一个愉快的假期。